자, 이번에는 또 다른 라이브러리인 pandas 를 알아봅시다. 이 파이썬에서 제공되는 그 라이브러리 중에 pandas라는 게 있는데요. 이 pandas의 용도는 그 사용하기 쉬운 데이터 구조 그리고 데이터 분석 도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자세한 라이브러리 설명은 이 링크를 찾아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이번 섹션에서는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andas 를 쓰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우리가 조금 지금까지 배웠던 numpy나 matplotlib과 함께 활용하면 참 좋은데요. 일단은 그림을 그릴 만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당장은 일단 numpy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import numpy as np 그리고 import pandas pandas as pd라고 이렇게 우리가 호칭을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그 시리즈를 만드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 equal panda에서 series 대문자 s로 해서 시리즈라는 이런 그 메소드가 제공되는데요. 그 파이썬의 기초 그 리스트를 가지고서 그 팬다 안에 넣을 데이터를 이런 그 배열 상태로 1차원 배열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엘리멘트는 어떤 타입도 다 되는데 일단은 간단하게 숫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 3, 5 예를 들어서 np.nan not a number라는 그 의미를 갖는 그러한 값으로 numpy에서 제공되는 게 있고요. 6, 8 뭐 이런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s를 한번 그 프린트 한번 디스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해당 인덱스와 함께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그 디스플레이 될 걸로 알 수 있고요. 그 기본적인 데이터 타입은 그 플로팅 포인트 64비트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그 pandas-에서는 그 2차원 그리드 형태의 엑셀의 스프레드शी트과 같은 그런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서 작업하는 게 대부분인데요. 그 데이터 프레임 만드는 방법을 그 우리가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할까요? 예를 들어서 date라는 변수명에다가 판다에서 제공하는 date range라는 이런 메소드가 있는데, 그러니까 날짜를 그 배열 형태로 그리고 리스트 형태로 받아서 리턴해주는 그런 메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작 날짜를 스트링 형태로 2019년 예를 들어서 오늘이 3월 25일이라고 하면은 0325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그 피리어드를 줄 수 있습니다. period. 그러면 몇 날을 쓸 거냐라는데 예를 들어서 한 6날만 한번 활용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데이트를 만들어 놓고요. 그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서 변수 df에다 넣어 놓을 건데 팬다에서 제공되는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이러한 그 메소드를 가지고서 작업을 합니다. 그럴 때 첫 번째 그 아규먼트는 그 date라는 값으로 우리가 첫 번째 아규먼트의 그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date가 아니라 첫 번째 아규먼트에는 그 데이터 프레임 안에 들어갈 자료들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 아규먼트는 그 각각의 행에 주어지는 그 인덱스 또는 행에 주어지는 인덱스 값들 그리고 컬럼에 주어지는 인덱스 값들 이런 식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데이터를 줘야 됩니다. 데이터를 먼저 줘야 되는데 2차원 데이터니까 우리가 np.random하게 값을 한번 줘 볼게요. randn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갖는 한 그 6x4로 줄까요? 그러니까 행이 6개고 열이 4개인 데이터를 그 데이터 프레임의 값으로 쓸 거고요.
그 행에 들어가는 인덱스 또는 레이블 이름을 또는 우리가 줘야 되는데 그거를 인덱스라고 부릅니다. 인덱스는 조금 전에 만든 6개의 날짜를 인덱스로 사용하고 싶으니까 date라고 써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컬럼, 즉 열의 그 인덱스 또는 레이블을 줘야 되는데 그거를 columns, columns라는 이름으로 줄 수 있고요. 이것의 그 레이블을 아예 직접 문자열로 우리가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리스트 형태로 줘야 되기 때문에 리스트 괄호 열고 콤마 쿼테이션 A, B, C, D 이렇게 하면은 4개의 A, B, C, D죠. 문자가 하나하나씩 그 리스트의 요소 값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값을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df를 한번 디스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무릎 콤마를 썼네요. 닷을 써야 되는 걸. 여기서 period가 아니라 periods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제대로 됐네요. 자, 지금 보다시피 그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그 메소드를 사용하면 우리가 먼저 요 데이터 그 6x4짜리 데이터를 만들어서 넣어줬고요. 그리고 이 행의 레이블과 그 열의 레이블 우리가 그 준 대로 인덱스 그리고 columns라는 그 아규먼트의 값으로 적절하게 이런 리스트 값을 줌으로써 완성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데이터 프레임 생성 방법을 한번 봅시다. 이번엔 딕셔너리를 사용할 겁니다. 그 df2라는 변수명을 쓸까요? 자, 그리고 pd.dataframe 똑같이 데이터 프레임 열고 닫고 그리고 그 안에다가 직접 입력을 해주는 방법을 활용을 해볼 겁니다. 이번에는 딕셔너리를 쓸 건데요. 딕셔너리는 여러분들 기억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 이런 curly brace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A라는 키와 키 값을 넣어주면 되는데 A라는 키에다가 1의 값을 한번 넣어줘 보고요. 그 다음에는 B라는 키에다가는 팬다에서 제공하는 타임스탬프라는 소문자죠. STAMP 스탬프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날짜 입력입니다. 2019년 3월 25일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써줘 볼게요. 그 다음에 콤마로 계속 연결해 줘야겠죠. 자, 세 번째는 C 값으로 키에다가 이번에는 시리즈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팬다에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CRIS 그 이전 예제에서는 리스트 값을 넣어줬는데요. 이번에는 좀 다른 방식으로 1이라는 값을 넣어줄 건데 그 컬럼의 개수, 그러니까 행의 개수인데 사실은 그 몇 개의 1의 값을 넣어주겠느냐를 그 numpy에서 제공되는 numpy가 아니죠. 그 range는 파이썬 자체에서 지원되는 그 메소드니까 인덱스 값으로 range를 4까지 주자. 그러면 0, 1, 2, 3, 4니까 4개가 얻어질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타입도 우리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죠. float 32 비트로 한번 이번에는 해줘 봅시다. 마찬가지로 또 D에도 D라는 키에다가 값을 넣어주는데 이번에는 array를 한번 넣어줘 볼까요? mp.array 가로 열고 array의 값은 1 by 1 그 3을 넣어주고요. 거기다 4를 곱해줘서 그 4개를 이제 그 array를 만들어 준 거고요. 이거는 그 다음에 d 타입을 equal int 32로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e 라는 키에다가는 그냥 string f5를 한번 써줘 볼까요? 자,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필요 없는 거는 지워버리고요. 자, 그러면 그 결과적으로 df2가 어떻게 완성이 됐는지 결과를 보면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이 그 4x4짜리가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진 이유는 데이터 프레임의 각각의 키와 밸류 값인데 이 키가 바로 이 컬럼의 그 레이블로 활용된다고 컬럼 네임으로 활용된다는 걸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값은 그 컬럼의 그 키의 값으로 1로 다 채워지는데 가장 길이가 긴 그러한 그 어레이의 길이에 맞춰서 카피해서 보여주는 걸 알 수 있고요. 즉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하나씩 넣어줬는데 네 개가 카피됐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다섯 번째도 다 카피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세 번째와 네 번째도 마찬가지로 네 개가 들어있네요, 그죠? 네 개의 어레이가 처음에 여기 그 4, 4개가 들어있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3이 4번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오케이, 다음에 이 df2에 들어있는 데이터의 타입을 한번 디스플레이 하고 싶으면 dft2.dtypes 해주면은 이와 같이 각각의 컬럼이 갖고 있는 데이터 타입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얘기는 데이터 프레임 안에는 그 다양한 그런 데이터 타입이 그 함께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그리고 팬다에서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그 행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그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데이터를 디스플레이 해보기 힘들 때는 이와 같이 헤드라는 그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개의 행만 하겠느냐. 그래서 디폴트는 한 5개 정도 보여주는데요. 더 작게 3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몇 개가 당연히 3개만 디스플레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행만 보여주는 그러한 뭐 df2도 마찬가지지만 df도 한번 해볼까요? df의 경우에도 df.had 3 하면 이와 같이 3개의 행만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행에 들어있는 값들만 우리가 끄집어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df.index 그 인덱스는 그 소위 이 각각의 행에 붙여 있는 레이블을 우리가 인덱스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인덱스로 그 df 같은 경우에는 그 날짜가 25, 26, 27, 28, 29, 30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러면은 그 열에 들어있는 레이블 또는 그 키 값은 어떻게 얻느냐? df columns라고 하면 됩니다. df columns 볼까요? df.columns columns를 우리가 그 치면은 A, B, C, D라는 4개가 컬럼 레이블이 있었으니까 그것이 그 보여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과 열에 그 포함되어 있는 그 값만 데이터 값만 우리가 디스플레이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어떤 식의 방식이 잠깐만요. 여기다 할게요. 그 명령어가 있냐면 df.values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와 같이 실제로 들어있는 6x4짜리 그 랜덤 어레이였잖아요. 그 값만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panda스는 그 2차원 어레이로 주어지는 데이터의 통계학적인 특성을 바로바로 볼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df.describe, describe라는 메소드를 우리가 그 호출하면은 각각의 그 컬럼이 갖고 있는 그 통계학적 특징을 가르쳐줍니다. 즉 데이터가 각각의 컬럼마다 몇 개가 있느냐, 평균값이 뭐냐, 표준 편차, 미니멈, 그리고 상위 25%, 50%, 70%, 5% 그리고 최대값 등등이 잘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통계학적인 그 값을 우리 확인할 때 아주 유용하고요. 또 하나 행과 열을 바꾸는 트랜스포즈 시키는 그러니까 행열에서의 전치죠. 그와 같은 것이 허용이 됩니다. 즉 df. 그 대문자 t를 쓰면요 매트릭스처럼 마찬가지로 트랜스포즈 돼서 행과 열이 다르게 표현돼서 보이는 걸 알 수 있고요. 이와 같은 그 소위 스프레드시트 형태의 데이터에 대해서 다양한 함수 값을 우리가 활용해서 그 필요한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소팅이 가능합니다. 소팅이 이 랜덤 값인데요, 그죠? 우리가 df.sort 언더스코어 인덱스 이렇게 해주고서 어느 축으로 소팅할 거냐
엑시스 1, 엑시스 0이 그 첫 번째 방향이고 버티컬이고 엑시스 1은 호리존탈 방향, 수평 방향이죠. 그러니까 엑시스 1 방향으로 그 소팅할 거고 그리고 ascend ascending 그 ascending은 점점 그 증가하는 추세죠. 증가하는 추세로 할 거냐? 이거를 false로 하면은 오히려 그 거꾸로죠. 점점 감소하는 거니까 그 소위 ABCD였던 것이 그 CDEF 이런 그 거꾸로 된 그러한 그 정렬로 나타날 겁니다. 제가 C를 빠뜨렸네요. ASCND, ascend, 그죠? 즉 그 엑시스 1 방향이 수평 방향이니까 이쪽 방향으로의 인덱스를 소팅하라는데 인덱스가 바로 요거죠. 그것들을 ABCD였던 거를 CDBA로 바꾸어서 표현해 준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 프레임 안에 들어있는 밸류 값들을 우리가 소팅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특정 컬럼만 우리가 소팅을 한번 해줘 볼까요? 즉 df.sort 밑줄 values values에 대한 건데 여기서 우리가 키를 어떤 걸로 할 거냐 어느 그 키에 대한 것만 할 거냐라고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에 대해서만 한번 그 소팅을 해달라 그러면 b 값만 마이너스부터 시작해서 플러스 값으로 점점 증가하는 나머지 것들은 그냥 원래 있던 그 값을 그대로 그 놔두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특정한 값들을 우리가 뽑아내서 추출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즉 예를 들어서 그 이런 것은 보통 우리가 셀렉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셀렉션 특정한 부분의 값만 추출해서 그것을 그 분석하거나 어떤 활용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겠죠. 예를 들어서 df 아까 만든 2차원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특정한 컬럼에 해당되는 걸 뽑아내려면 이 마치 우리가 리스트에 접근하듯이 또는 어레이에 접근하듯이 대괄호 한 다음에 그 키값을 써주면 돼요. 즉 그러면은 A 컬럼에 있는 값만 우리가 뽑아내라 이런 뜻입니다. 한번 뽑아볼까요? 지금 보세요. 왼쪽에는 그냥 인덱스는 그냥 나오고요. 컬럼 인덱스는 오른쪽에는 A 값만 A 컬럼에 있는 값만 뽑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똑같은 방법 그러니까 목적이 똑같은 결과지만 이런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df.a 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A 컬럼에 있는 값만 우리가 뽑아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특정한 행에 해당되는 값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방식이 또 활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df 그 df 대괄호 열고요. 이번에는 그 range를 줄 수가 있는데 이 range는 그 컬럼의 인덱스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컬럼이 0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큰 숫자까지 갈 테니까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그 0, 3 하면은 0, 1, 2 인덱스까지만 뽑아서 이렇게 그 세 줄만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는 우리가 직접 값을 지정해서 특정한 키값 그 행의 키 인덱스 값을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df에서 뽑아낼 건데 아예 값을 주는 거죠. 2019 03 26과 2019 03 28를 달라. 그러면은 그 두 개의 콜론을 놓고서 그 시작과 끝을 주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출력을 하면 이렇게 3월 26일부터 3월 28일까지 출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한 지정해서 특정한 그 행만 뽑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df.loc 로케이션 위치는 그 위치를 가르쳐 주는 거고요. 그 위치는 이렇게 date가 말하자면은 그 행의 말하자면은 어레이이기 때문에 그것의 0번째, 그러면 첫 번째 라인만 우리가 출력을 한번 해줄 것 같습니다. 그죠? A, B, C, D가 이렇게 한번 갈아볼까? 25일 날이 마이너스 1.4부터 0.6까지죠. 마이너스 1.4부터 0.6까지 이렇게 잘 출력이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특정 행의 특정 컬럼 값도 우리가 그 소위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df. 역시 마찬가지로 로케이션을 잡아주는데 date 0번째에 몇 번째 값이냐, 그 컬럼 인덱스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값이다. A 키에 해당되는 거. 그러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1.48357가 잘 추출돼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로도 잡아낼 수가 있는데, 이 위치라는 건 뭐냐면 그 인덱스 로케이션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인덱스 로케이션이, 인덱스가 예를 들어서 그 이 행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걸 iloc라고 부르는데 df.iloc 인덱스 로케이션의 3 인덱스에 해당되는 것. 그러니까 아마 네 번째일 겁니다. 그러면은 네 번째 행이 아마 하나, 둘, 셋, 넷, 0, 25, 6, 7, 8이니까 요거 0.788, 그죠? 그 행이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df. 잠깐만요. df에서 df가 0보다 큰 경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데이터 프레임 안에서 그 0보다 큰 값들만 보여달라 그랬는데 전체가 다 보여지면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같거나 작은 경우에는 다 나러 넘버라고 표현되는 이러한 그 표현 방식으로 우리가 그 데이터를 그 추출해낼 수가 있고요. 데이터를 해서 조금 모디파이 하는 것도 한번 알아볼까요? 예를 들어 df3라고 새로운 변수 만들고 df.copy 괄호 닫고 하면은 이제 df 값이 df3로 카피가 되고요. 거기다가 좀 추가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df3에 그 컬럼을 이제 이 컬럼을 하나 더 만들 거고요. 거기에 값을 우리가 이런 그 리스트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1, 2, 3, 4, 5, 여기 하나가 잘못 들어갔네요. 코테이션이 3, 4, 5, 6, 6개의 값을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df3에서 df3의 이 컬럼에서 is min, 즉 그 특정한 값만 갖고 있는 그러한 그 위치의 그 데이터만, 예를 들어 2랑 4를 한번 뽑아내 볼까요? 가로 닫고, 저를 닫질 않았네요. 그죠? 잘못 닫고, 오케이, 이젠 됐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이와 같이 그 2와 4가 있는 그 행만 뽑아내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되는 겁니다. 주어진 데이터 프레임의 일부 그 데이터 셀들을 좀 값을 좀 조정해 줄 필요가 있을 때 쓰는 그 소위 슬라이싱 해서 그 안에다 값을 새로 어사인하는 방식들이 좀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df에서 at date 0번 인덱스죠. 첫 번째 행에, 그리고 A 컬럼이죠. 그죠? 그것의 값을 0으로 놓고
또 하나 df의 i at 즉 인덱스에 그 이거는 그 컬럼이죠. 0과 1을 0으로 놓자.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고요. df.location 몰라 콤마 d 그러니까 d번 인덱스에 있는 몽땅 그 값들을 다 바꿔치기를 하고 싶은데 np.array로 우리가 알다시피 5라는 값을 5개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다 채웠는데 5 대신에 이거는 그 전체 길이를 한번 넣어주면 좋겠네요. len이라는 것은 그 배열의 크기를 말하는 그 리턴해주는 메소드인데요. 그 df의 그 길이 즉 그 인덱스니까 그 행의 길이죠. 그 길이만큼 나열해달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와 같이 바뀌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그 요게 0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0, 1이면은 요게 또 0이니까 요게 0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제일 뒤에는 원래 있던 값이 없어지고 5라는 값으로 다 채워져 있는 뭐 이런 식으로 2차원 그 배열 상태로 주어지는 데이터를 그 카피하거나 또는 변경시키거나 일부러 슬라이싱하는 방법을 우리가 그 판다스를 써가지고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